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하겠다. 여기에 가장 주동 세력은요,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민노총은 이제 한 100만, 자기들 말로는 이게 100만 조직원. 근데 지금 위원장이 양경수 위원장이 연임을 했어요. 양경수. 이자가 이제 어디냐?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이 지금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기 동부연합은 누구하고 이게 지금 손잡고 하느냐?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그 다음에 성남의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이제 민노총, 이 세 조직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장 핵심 세력들입니다. 이자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위험한 겁니다. 민노총이나 경기동부연합은 이제 진짜 우리 국가 안보에 위험한 이런 데 진짜 이거는 반국가 적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이에요. 북한하고도 연계된 이런 세력에 끈끈하게 이재명 조직이 이재명이가 거기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파헤쳐 봤더니 그러면 이제 이재명 측에 누가 경기동부연합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에 누가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거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상당히 분석도 해보고요,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요, 또 이제 우리 민경우 선배나 여러 이제 분들 있잖아요. 취재도 많이 해보고 방송도 옛날에 제가 같이 많이 했잖아요. 종합해보면 이재명 주위의 권력 서열 1, 2등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재명의 권력 서열 1, 2등이 경기동부연합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재명의 권력 서열 1위 김현지, 2등이 정진상이 아닙니까? 3등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제가 분석했잖아요. 이건 확실할 겁니다. 근데요, 지금 정진상하고 김현지가 경기동부연합하고 오랜 끈끈한 인연으로 한 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요, 경기동부연합은 이제 어떤 세력인지는 다 알 거예요. 옛날에 NL하고 PD가 있잖아요. PD는 이제 노동운동하니까 노회찬이나 심상정, 옛날에 정의당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PD라 그러죠. 민주, 노동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민족해방, NL, 이게 주체사상파거든요. NL, 이게 운동권의 주류입니다. 옛날에 민노당의 주류고, 그 다음에 통진당,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진보당, 전북의 NL 세력인 민족해방이라는 뜻입니다. NL. 근데 NL이요, 여기도 세력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남충령 계열의 호남에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울산이나 이쪽도 있고요. 근데 NL 중에서도 가장 친북적이다. 가장 정북, 친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성남에 있는 경기 동부연합. 여기거든요. 근데요, 이게 이재명 측하고 언제부터 한 몸이 돼버리냐. 두 가지 루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정진상 라인이 있어요. 정진상이가 근데 어떤 사람인지 보면요, 잘 봐야 됩니다. 정진상이가 근데 1968년생이거든요. 1968년생. 부산의 버니엘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성대학교 다니다가요, 그때 산호맹이라고 있어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여기에 운동권 활동했는데, 자기가 이제 가명을 쓴 게 체게바라라고 있죠. 옛날에 우리 쿠바 혁명할 때,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쿠바 혁명한 체게바라. 그게 체라는 그게 가명으로 정진상이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이가 유시민하고 같이 일했어요. 개혁신당에. 유시민. 근데 유시민하고 이제 갈라서가지고 성남에 와서 성남의 신문사, 잡지사나 오마이뉴스 기자하면서 이재명을 만난 거예요. 이재명의 사무장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기 정식 사무장이 아니고 사건 사무장, 사건대 갖다 주면 돈 받는 사건 사무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진상이가 이재명하고 손잡으면서 그때 그 경기 동부연합하고 손을 잡는 요 하나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그 김현진은 언제 갔느냐? 바로 근데 2010년에 처음 이재명이 근데 성남시장 된 게 처음 된 게 2010년이잖아요. 그때 이재명이가 단독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단일화를 했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근데 그 김미희, 그때 그 김미희 통진당 후보하고 근데 그 단일화를 한 거예요. 그때 진보통합당인가 뭐 그때는 이름이 다르겠죠. 2010년이니까. 김미희.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석기 고탕입니다. 그게 김미희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김미희가 이제 그 인수위 들어오고요. 거기에 간사를 한 게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제가 어제 김현지 할 때 2010년에 성남시장 인수위 간사했다 했잖아요. 거기에 인수위에 거의 경기동부연합 이 대거 거기 들어옵니다. 경기동부의 그 김미희가 단일화했다 했잖아요. 거기에 남편이 백성우거든. 승리할 때 백성우 남편이 인수위 간사가 돼요. 김현지하고 백성우. 그다음에 그 여러 데 뭐 이용대, 조양원, 한용진 이런 데 경기동부연합의 핵심들이 이재명이 성남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우리 비례역 있잖아. 청소용역. 이게 잘하잖아요. 청소용역 업체를 그게 특혜로 주면 그렇게 몇십억 자금을 땡길 수 있거든요. 여기 때부터 그러니까 김미희하고 이제 그때 단일화 통진당 주도 세력 이재명이하고 이게 손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이게 정진상 김현지 라인을 통해서 이쪽에 김미희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이석기 석방 운동을 합니다. 그런 게 보면 나올 거예요. 이석기 석방해라. 이재명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업체 특혜도 줍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은 관계를 이어오고요. 거기에 이재명의 핵심은 권력 서열 1, 2등이 이게 심한 거예요. 정진상과 김현지입니다. 저쪽은 이제 이석기하고 김미희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석기가 어디 나왔습니까? 이석기가 이제 아마 이제 외대 용인의 캠퍼스 나왔을 겁니다. 외대 외국어 대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용인의 캠퍼스가 있잖아요. 다 그쪽이 성남하고 같은 용성 총회나 옛날에 용인, 성남 그쪽에 학교들 거기에 이제 자기 대학 후배입니다. 이석기의 가장 직계 대학 후배가 바로 이제 지금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양경수. 이 양경수는 그냥 이석기의 분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 민노총이 대기업들이 원래는 뭐 옛날에 현대자동차 뭐 이러면서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요즘 이게 재밌는 게 민노총도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게 민노총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은요, 귀족이 됐어요. 이미 연봉 1억이 넘어요.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이게 노동운동이 열심히 안 해. 요즘 주류는 전부 이게 비정규직이나 또는 이게 택배라든지 이런 데 진짜 어려운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경수가 근데 두 번 이번에 연임을 한 거예요. 연임을. 야, 이거는 이게 연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민노총의 위원장으로 근데 2023년에 연임했더라고. 2021년부터 해가지고. 근데 양경수가 이석기의 대학 후배로서 최측근 분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기동부연합이 민노총 위원장부터 이게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노총이 최대 주주니까 민주당은 민노총한테 끌려다닙니다. 민주당은 민노총 눈치 봐야 돼. 100만이니까. 왜? 탄핵하려면 이게 조직원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도 했죠. 어이, 민주당, 너 금투세 왜 폐지 못해? 너 그게 민노총 눈치 보나? 이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민노총 눈치 본다고 금투세 폐지 못해? 이랬잖아요. 그래서
서해를 이제 정리해 보면요. 정리해 보면 민주당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민노총이 있는 거예요.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 게 경기동부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뭐 북한 지령을 받으니까 북조선 전역에 노동당이 있다 봅니다. 결국 북한 노동당이 있고 그 밑에 그다음에 그 이석기나 이런 이제 그 통진당의 잔존 세력들이 경기동부연합 핵심 세력들이 있고 이자들이 민노총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민노총이 민주당의 대주주로 좌지우지하니까 이재명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민노총하고 이게 멀어져 버리면 이게 이재명에는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현재하고 이제 정지상 라인만 그게 연결된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 김진욱이라고 들어봤죠. 김진욱이가 조폭 출신인데 이재명이 그 백종선 그다음에 수행 팀장이 김진욱이거든요. 이 사람이 민주당의 국장을 하는. 근데 무슨 국장한다? 대외협력국장이 노동. 그러니까 자기 수행 비서했던 조폭 출신의 김진욱이를 민주당의 대외노동협력국장입니다. 그래가 민노총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결국 민노총하고 이제 그 민주당 이재명이가 연결하는 통로는 정진상, 그다음에 김현지, 그다음에 김진욱 이런 데 가장 최측근 라인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심각하다 봅니다. 우리 이석기나 통진당이 왜 해산이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 폭력혁명론으로 거의 우리 그 내란에 준하는 폭력혁명론으로 이게 정당이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석기가 구속됐는데 지금 그 잔존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진보당 이름만 바꿔 있잖아. 근데 이번에 국회 몇 명이 들어왔다? 3명이 들어온 거예요. 3명이. 그 비례연합한다고 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울산에 지역구도 있잖아요. 울산도. 이런 식으로 우리 제도권 의회에 옛날에 통진당 세력들이 국회 제도권까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그 국회를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국회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통진당 이석기 세력의 잔존 세력들의 망령이 아른거린단 말이죠. 옛날에 그 마르크스 뭐 하나의 유령이 뭐 배후가 있다 이런 우리 공산당 선언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게 그 이석기 잔존 세력 통진당의 유령들이 남아서 국회 주의를 완전히 배회하고 있다. 민주당을 배회하고 있다. 거기에 권력 서열 거의 뭐 1, 2, 김진욱까지 1, 2, 3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에 연계가 돼 있다. 결국 이재명과 그다음에 그 경기동부연합 민노총이 한 통속이 되겠다. 이 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장 전위부대로 제일 앞장서 싸우고 있는 이런 이제 심각한 저는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게 그 국민들께 알려야 됩니다. 이석기가 뒤에서 이재명을 조정해서 탄핵하고 있다. 왜 이석기의 잔존 세력들이 유령처럼 민주당 주의를 배회하면서 이재명을 장악하고 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김현지, 그 다음에 정지상이다. 그리고 거기에 수행팀장 조폭 출신 김진욱이다. 이걸 국민들께 알려야만 이 탄핵이라는 게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걸 우리 합법적으로 국민이 뽑은 윤석열 내리는 쿠데타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배후 어떤 세력이 있는지 어떤 여기 반국가 세력이 있는지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취재가 계속되는 대로 좀 봐가면서 자주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이 문제를 경기동부연합과 민노총과 그 다음에 이재명 측근의 그 검은 커넥션 이걸 이렇게 파헤치도록 앞으로 더욱 한번 열심히 한번 취재를 해보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